진단검사의학회 전사희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Our effort in different aspects. First, Roche is a listed company with 127 years of history. At the company level, we have a very comprehensive ethical and conduct guidelines for not only for our digital products, but for all our products, from pharmaceutical, diagnostic to digital products. So to make sure that our practice and products follow all the necessary guidelines, not only in Europe but also in Asia and Korea. From a product perspective, there are certain guidelines which regulate the use of AI and data-based healthcare products. So our products fulfill all these international and local requirements. And from a personnel perspective, we offer and mandate regular trainings for our internal employees so as to make sure that all our employees are fully aware of all the ethical requirements for digital products. So basically, from a company, personnel, and product level, we fulfill all the mandated requirements. 전사일입니다. 오늘 많은 기자분들을 모시고 진단검사의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미래 의료와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하여 주신 기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의료진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진단검사의학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국민이 그 중요성을 체감했듯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근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은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진료과의 의학적 판단, 즉 진단과 치료의 근거로서 의료진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라고 하겠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최근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게 하며 표준화된 양질의 데이터를 가속화함으로써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고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차는 필수 의료가 뭔가, 진단검사여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부터 검사가 빠졌네요. 진단검사가 필수 의료라는 것,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제목 필수 의료, 또 진단검사의학과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를 한 편, 다들 다 아는 시입니다. 꽃이라는 시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중요한 이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앞에만 잠깐 읽어보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다 꽃이 되었다. 드디어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되었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저희 과 이름이 이제 진단검사의학과인데 그 이름이 2000년대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임상영리 과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름이 이렇게 20여 년 됐네요. 진단검사의과를 바꾸면서 그때 저희 과의 정체성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이름을 명칭을 바꿨고 그때 제 기억에 이제 그 진단이라는 말을 붙일까지 말 거냐 이런 얘기가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 꽃이라는 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명칭이 중요한데 그럼 진단검사 효과가 필수 의료인가? 그 필수 의료가 무엇인가? 결론은 당연히 필수 의료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서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는데 그 블랙박스가 이제 진단검사 예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럼 검사가 어떻게 되는가? 피를 뽑아갔는데 피가 어떻게 검사되는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럼 검사 되겠지 싶은데 그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면 먼저 이제 시약과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체와 시약이 결국 이제 우리 고다비트 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보면 색깔도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변화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가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검체에 있는 측정 물질의 양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가 필요하고 그런 장비를 위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검사라고 그러고 그게 그런 검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검사식이 그게 이제 환자 진료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상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을 붙이고 그 정확한 진단이 붙어야 이제 정확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럼 임상의사가 이 검사 결과를 얼마나 기대하고 그 데이터를 신뢰하는가라는 것이 평균적으로 한 60 내지 70% 정도의 데이터가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평균적인 얘기고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했던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간신히 벗어났지만은 그 당시에 보면 그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환자가 어떤 뭐 그 호흡기 증상이 있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음성이면 그 사람은 코로나 환자가 아닙니다. 제목은 노큐에서 정해주셨고요. 김정 검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과 기회에 대해서 얘기해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국제학술들 레버트 메디킨 컨그레스 엑시비션의 메인 주제로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3년간 같은 주제로 국제학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길래면 어떻습니까? 포인트 맞겠습니다. 이거 도와주시겠어요? 아까 김태현 정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와 헬스케어에서 진단검사 활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진단검사 결과는 그러니까 질환 진료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질환 진료라는 거는 환자가 증상이 있어야 병원에 오지 않습니까? 임상의사의 종합 판단을 위한 정보 분석 및 활용에 진단검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단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거고 이걸 쓰려면 결과값만 필요한 게 아니고 판정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제조사 참고본다. 유무한 전무를 모시고 헬스케어 뉴노원 노슈 진단의 디지털 인사이트 솔루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무한 전무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노슈 진단에서 디지털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무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앞서 윤 교수님이 설명 주셨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노슈 진단이 어떤 제품들과 어떤 솔루션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기자님께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진단 검사실에서 이제 직면하고 있다. 이제 이게 뭐 글로벌하게 저희들이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이 네 가지 문제라기보다도 챌린지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앞서 이제 많은 교수님이 설명 주셨습니다만 잘 연계되고 이렇게 커넥션 돼 있는 검사실 운영하고 있을까?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더 TAT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로서 지금 갖고 있는 TAT를 얼마나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또 차별화하는 검사실을 환자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레이어로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인프라를 갖춰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라든지 검사 지표들에 대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지를 도와드리는 그 두 번째 면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디컬 인사이트, 의학적 통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검사실에 나온 결과들이 약간 70%가 어떤 임상의들이 그 치료를 하는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낫고 좀 더 의미 있는 것들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동 작업들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확장성이나 자동화 또는 원격으로 리모트 액세스가 가능한 그런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해 드림으로써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영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최적화 모델을 통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도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입니다. 운영 효율성은 아까 이제 마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높일 수 있는 AI의 이제 맛보기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로슈그룹은 AI 운영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얘기가 많이 화두가 돌고 있습니다만 AI라는 게 꼭 저희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로슈그룹에서는 이 AI 운영의 철학 10가지인데 그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명성, 그 다음에 세이프티발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할 때부터 안전하도록, 그 다음에 생성형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기자분들 이 위압이라든지 그 간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당연히 이제 개발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간암 이제 위압 위원의 목적성과 효율성, 로슈 진단의 지향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제약 분야에서도 선두주자로 자리를 매기며 왔습니다. 로슈는 혁신적인 진단검사 치료 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진단검사의 위상을 크게 높여왔습니다. 그 중이 47.7%에 달해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세계 237개국 중 세 번째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간별검사로 구분해서 권고를 있는 CSF, 내척세액 검사 3종을 허가받았습니다.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은 필수적이며 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진단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이고 서비스 공급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자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oing Now What Patient Need Next, 즉 내일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오늘 행하라라고 하는 로슈 그룹의 미션 아래 끊임없이 진단의 혁신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혜택과 가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당연히 병원, 그다음에 제조사, 환자, 그다음에 이 학회 이런 분들, 당연히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역할이 중요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첫 번째 그런 각 구성원들의 이제 접목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그 학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에서 이제 생성되고 있는 국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의 약간 호환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한 민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당연히 또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제품 자체가 아까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 해외 데이터 위주로 돼 있다 말씀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가 발표된 데이터가 해외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